본 컨텐츠는 안목을 키우는 시리즈 영상 중 신규 분양단지 분석편입니다. 다른 시리즈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 안목 증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광명 뉴타운 9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분양 공고가 지난 4월 25일 게시되었습니다. 미래가치에 기대가 높은 광명 뉴타운 지구에 분양하는 단지로 보시는 것처럼 소형 평형 위주의 일반 분양 규모입니다. 단지를 세부적으로 꼼꼼히 분석해보고 청약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보겠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려면 먼저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광명 뉴타운 9R 구역에 해당되고요. 이 광명 뉴타운은 총 70만 평 규모의 44,146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뉴타운 구역입니다. 총 23개 구역이 있는데 진행이 11개 구역, 해제가 12개 구역으로 진행 중인 11개 구역은 준공이 된 게 3개 구역, 착공이 5개, 관리 처분이 3개 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리로를 기준으로 남쪽 구역은 11, 12기 구역이 이주 중으로서 재개발이 완료되면 상당 부분 재정비가 완료되어 주거 환경 개선에 따른 가치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입지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호선 광명 사거리 역세권의 서부 간선도로를 통한 광역 진출이 용이하고 학교는 광일초, 광명 서초가 인근에 광문중, 광남중이 1km 내에서 통학 가능하고 명문고, 광문고, 광명중고 등 고교 통학도 용이합니다. 편의시설은 새마을시장, 킴스클럽, NC 롯데 현대아울렛, 이케아 등 다양한 쇼핑시설을 비롯해서 광명시청과 광명 5 주민센터를 근거리에서 이용하기 용이합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목감천과 도덕산을 도보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평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구 타입은 1.5룸형으로 독신가구 거주형이고 4구 타입은 투베이 복도식 구조로 큰 선호도는 없으나 5구 타입 대비 2억 내외의 가격 차이에 중도금 무이자를 감안하면 가성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5구 AC 타입은 3베이 판상형으로 채광 및 환기가 양호한 평면 타입 구조입니다. 두 타입 모두 후면 방 크기가 좀 작은 것이 아쉬움이 있지만 가족 수에 따라서 침실이 아닌 취미실이나 딜럭스한 드레스룸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두 타입 모두 안방 앞에 있는 실외기실로 여름에 소음이 좀 거슬리겠습니다. 다음은 5구 B1, B2 타입을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4베이로 비슷한 타입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B1 타입은 3면 개방형으로 판상형으로 채광과 환기가 아주 우수한 타입입니다. 반면 B2 타입은 2면 개방 타워형으로 주방 창이 없어서 환기는 다소 불리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타입 모두 드레스룸 환기창은 메리트 요소이고 안방 앞에 있는 실외기실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두 타입이 엄연히 다른 구조이고 향후 선호도에서도 차이가 예상이 되는데 구분하지 않고 같은 주택 모델로 청약을 신청하도록 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정컨대 구분했을 때 5구 B2 타입은 청약률 저조를 우려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을 감안해서인지 B1과 B2의 가격을 1,700만원 정도 차이를 두었네요. 다음은 단지 배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3구 타입은 102동의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4구 타입은 101동과 102동의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세대수의 5구 A타입은 102동을 제외한 모든 동의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장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5구 B1 타입은 109, 110, 113동의 남동향으로 114, 115동의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타입의 5구 B2 타입은 108동의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구 C타입은 109, 110, 113동의 남서향으로 114, 115동의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망은 대체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103, 104, 114동 정도가 양호한 개방감이 확보됩니다. 다음은 가격 분석입니다. 가격 분석을 위해 가까운 주변에 비교 가능한 유사 단지들과 비교 분석을 해볼 텐데요. 단지 남쪽에 2011년에 입주한 1267세대 규모의 광명 해모로 2연, 단지 남쪽에 유사 규모의 22년에 입주한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그 동쪽에 2104세대 규모의 21년에 입주한 광명 아크포레 자이 위브, 이렇게 세 단지와 세부 항목별 비교 평가를 통해 적정 가치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광명 해모로 2연은 2011년에 임시 사용 승인 후 입주하고 2015년이 되어서야 준공 승인이 되어 가치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단지입니다만 바로 인접한 단지로서 이를 감안하고 비교해 봐야 하고요. 아크폴의 자이 위브는 두 개 단지로 분리되어 있으며 두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각각 건설되어 1, 2단지 간에 선호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감안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남쪽에 위치한 광명 해모로 2연입니다. 비교 평형의 단지 내 배치와 평면 구조를 보면 3베이 판상형 타입의 방 3개, 욕실 2개의 양호한 편입니다. 대체로 개방감은 양호한 편인데 인근 단지 등 건물 조망이 대부분입니다. 기타 단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건폐율 18%, 용적률 266%에 주차는 세대당 1.4대가 모두 지하에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골프, 피트니스 등을 갖추고 있고요. 단지 동남쪽 500m 정도에 위치한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입니다. 비교 단지 평형 24A 평형의 구조와 단지 내 배치를 보면 4베이 판상형 타입으로 안방 드레스룸 창까지 설치된 채광 및 환기가 매우 우수한 구조이고 남서, 남동향으로 개방감은 제한적입니다. 기타 단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건폐율 15%, 용적률 267%에 주차는 세대당 1.2대가 모두 지하에 있고요. 커뮤니티는 골프, 피트니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동쪽 500m에 위치한 광명 아크폴의 자이 위브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단지 평형 23A 평형의 구조와 단지 내 배치를 보면 3웨이 판상형 타입으로 채광과 환기가 양호한 타입이고 남동, 남서향으로 특별한 조망 요소는 없이 제한적인 개방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단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건폐율 17%, 용적률 279%에 주차는 세대당 1.2대가 모두 지하에 있고요. 커뮤니티는 골프, 피트니스, 특히 키즈카페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지를 개량화된 입지 및 상품 평가표를 적용해서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롯데캐슬과 해모로를 먼저 살펴보면 두 단지의 입지는 교통에서는 롯데캐슬이, 통학에서는 해모로가 약간 우위로 전체적인 차이는 미미합니다. 상품 측면에서는 연식과 커뮤니티 시설, 브랜드에서 롯데캐슬이 우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푸르지오와 자이 위브를 살펴보면 두 단지의 입지, 상품적으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푸르지오가 평면에서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롯데 광명 시그니처의 가치는 5구 A 타입을 기준으로 광명 해모로의 116%, 푸르지오의 105%, 자이 위브의 106.5% 수준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 각 단지의 시세를 통해 역산해보면 해모로 기준 7억 9,700만원, 푸르지오 기준 8억 4천만원, 자이 위브 기준 7억 9,900만원으로 평가가 되며 이를 평형별 가중 평균해보면 8억 1,243만원으로 평가됩니다. A타입 풀옵션 10층 기준으로 8억 7천만원이 분양가이니 분양가의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광명 사거리 역세권의 브랜드 대단지의 신규 분양 단지인데 문제는 현재 기준으로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명 뉴타운의 완성에 따른 가치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고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단지들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어 다음 신규 분양을 기다리기에는 지속적인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강남의 분양가 상한제 단지를 제외하고는 신규 분양의 분양가가 직관적으로 저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초기 부담이 높지만 기존에 저평가된 단지를 더 시세가 오르기 전에 매입할 것인지, 가격이 조금 비싼 듯 하지만 초기 부담이 적은 신규 분양을 받을 것인지, 각자의 경제적 여력, 롱텀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직관적인 가격 메리트가 없는 신규 분양 단지는 바로 다음 기회를 찾아보라고 권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올린 저의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 지역은 주요 지역을 시작으로 저점 통과의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고 조만간 강북 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